아일랜드로 오늘 출항하는 날인데요. 배가 아이리시 페리인데 한 3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데는 뭐 영국이랑 아일랜드는 검사도 거의 안 하고 체크인 별차만 있고 차 밑에만 거울로 들여다보고 거의 뭐 시큐리티 책이 별로 없고 보더 크로싱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만큼 아무것도 없네요. 이 배는 또 3시간 정도 가는 배라서 그런지 규모가 제법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에스토니아 건너왔을 때 배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크네요. 뭐 레스토랑도 여러 개 있고 뭐 좀 오래된 배라서 낡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보에서 건너왔을 때 배보다는 훨씬 더 큰 배이네요. 더블린 들어와서 페리 타고 와서 이렇게 포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정박을 해가지고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조용한 동네고 아일랜드 굉장히 궁금했는데 주변을 좀 돌아보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강아지들 산책시키는 이렇게 묶어놓지도 않고 줄도 없이들 산책을 시키네요. 한 아이는 여기에 있고 다른 아이는 저 위에 있고 아이들이 너무나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하는 모습이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네요. 아이들이 별로 사람에 대해서 거리감이 없어요. 맨날 풀어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일랜드에 들어와서 보니까 영국보다는 덜 깍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메인 도시는 차갑고 도심 들어가는 게 좀 불편해서 좀 먼 곳에다가 차 세워놓고 차박지에다가 차 세워놓고 버스로 더블린 시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더블린 가는 2층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좁은 길에 2층 버스. 영국이랑 아일랜드는 진짜 길에 이렇게 큰 버스에 다니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양쪽에 차도 이렇게 주차되어 있고 막 가다 보면 버스가 나무를 치고 꺾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더블린은 완연히 쌀쌀한 겨울 날씨 느낌인데요. 경량 패딩을 입었는데도 굉장히 날씨가 쌀쌀함을 느낄 정도로 춥네요. 이 아일랜드의 교통편은 대부분 여기 앞에 보이는 버스, 그 다음에 여기 철도같이 생긴 트램, 이걸 루아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트라고 하는 더블린을 횡단하는 기차 같은 느낌, 약간 지상철 느낌의 그런 기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리니티 칼리지로 가는 길인데 사람은 많은 편이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복작복작한 걸 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이게 트리니티 칼리지 들어가는 곳이나 본데요. 네, 이뻐버리네요. 유명한 이유가 있네. 트리니티 칼리지 1592년에 지어진 학교라고 합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1592년에 이런 대학교를 지어서 공부를 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긴 우리나라도 뭐 성균관도 있고 그러긴 했는데 우리는 성리학과 그 이상한 거 하느라고 지지고 볶고 난리였는데 여기에 공부는 그 당시만 해도 일단 뭐 서양 과학과 인문 이런 것 등이 좀 유명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지식을 쌓는 공부들을 많이 했나 보네요. 약간 옥스포드하고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하네. 아일랜드 아이들이 확실히 좀 더 다정한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이쁜 트리니티 칼리지의 상징적인 이 게이트네요. 여기 칼리지 투어도 있어요. 보니까 가장 유명한 장소가 롱룸이라고 그 도서관이 있는 곳인데 근데 책이 많이 없고 청소하는 영상으로 대체되어 있다라고 요즘에는 말들이 있어서 오래전에 남긴 리뷰는 꼭 가라, 최근에 남긴 리뷰는 실망이다, 환불받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낭만적인 칼리지 풍경입니다. 이 칼리지 바로 옆에 또 이렇게 공원이 있어서 학생들이 사색하기도 좋고 점심 먹기도 좋은 그런 곳이겠는데 학생 때 공부를 좀 이런 데서 할 걸 그랬어요. 들여다보내주지를 않았겠지만서도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켈서의 서, 800년 전 기독교 복음을 하던 어떤 그림이 있는 롱룸이 있어서 관광지입니다. 켈스에서는 패스하고 점심이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끌벅적 애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학생이 된 것 같고 너무 좋은데요. 이거 완전 젊어진
옛날에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느낌이 그냥 엄청나네. 트리티니 칼리지 앞에 있는 태국 음식점에 와서 점심을 먹는데 테이크아웃도 되고 안에서도 먹는 카말이라는 식당인데요. 제가 지금 스프링롤이랑 교자를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식들이 여기서 먹는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네. 어쨌든 맛있게 먹을게요. 오랜만입니다. 여기 무슨 경찰서 앞이 모양인데 얘네들은 폴리스라는 말을 안 쓰고 가르다 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폴리스라고 그 단어가 우리나라의 일본 순사 이런 뜻으로 얘네들한테는 쓰여졌나봐요. 8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36년간 일본에 지배받으면서 그렇게까지 수탈을 당하고 힘든 일이 많고 민족 최대의 적이 됐는데 얘네들은 8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폴리스라는 단어는 안 쓰더라고요. 여기가 영어가 메인 공용어가 된 이유는 좀 더 켈트족인데 게일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민족 말살 정책을 당한 것처럼 여기도 그런 형태의 문화랑 이런 것들을 말살시켰겠죠. 언어를 제일 먼저 말살을 시켜야 되니까 언어 말살 정책에 의해서 게일어가 전부 다 사라지고 영어로 800년이니까 충분히 오래된 시기였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까지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면 우리도 우리나라 말을 아마 지금 세대들은 안 쓰고 있지 않을까 싶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도 데모 참 많이 했는데. Miss, what is this about? What is this about? Trinity has a lot of ties with Israeli institutions that are currently engaging in genocide. Okay. We issued an open letter to college to cut these ties, signed by both lecturers, TAs and students. We got no response, so as a result we are blocking the front entrance. But take a leaflet, everything is explained on there. Alright, thanks very much. Cheers. Okay.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트리티니 칼리지가 책임감을 가지고 반대해야 된다. 휴먼 라이트에 지금 유배되는 행동들이 이스라엘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 트리티니 칼리지하고 연결고리를 붕괴시켜야 되고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조직이나 회사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이 트리티니 칼리지 입장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더블린의 거리는 상당히 한산합니다. 메인 중심가를 지금 지나왔는데도 막 복잡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골목이 좁고 뭐 차가 계속 다니니까 정신이 없기는 한데 이게 뭐야 할 만큼은 아니네요. 하드록 카페가 이렇게 크게 있어? 하드록 호텔도 있네. 야, 옛날에 그 하드록의 전성기 시대에 갇혔던 하드록 카페, 샵, 호텔을 다 갖고 있네. 여기는 인터넷 카페. 와, 아직도 이런 곳이 있네요. 재밌습니다. 옛날 저 학교 다닐 때 인터넷 카페 한참 유행했거든요. 95년 6년 이때 이렇게 모니터랑 그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서 커피 마시고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와, 아일랜드 되게 옛스럽네요. 더블린 귀엽다. 이게 더블린 캐슬인 모양인데 사람도 없고 저도 안 땡기고 캐슬을 너무 많이 밖에서 그런 거겠죠. 기네스 스토어하우스, 여기 양조장이죠. 기네스 만드는 곳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아일랜드가 굉장히 경제력이 좋은 나라, 이거 GDP가 세계 2위 정도 하는 나라인데 중심에서 10분 정도 벗어나니까 홈리스도 많고 계속 인류로 달라 그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못 사는 유럽의 어떤 동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모습이 확 펼쳐져서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엄청난 모양입니다. 여기도. 근데 양조장 앞에 뭐 하는데 마차까지 놓고 영업을 하네요. 여기에 마차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말들은 하루 종일 사람 태우느라고 똥 쌀까봐 아무것도 못 먹고 삐쩍삐쩍 말랐잖아요. 말들이 물도 안 먹어요. 안 줘요. 이 마부들이 똥 쌀까봐 밥도 안 주고 되게 힘듭니다. 얘네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기니스 양조장입니다. 더블린에서 가장 유명한 가볼 만한 곳이기는 한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티켓을 사러
들어왔는데 이렇게 생겼군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 익숙치 않은데 얘네들은 기다리게 하는 게 익숙한 나라라서 옆에 데스크를 오픈을 하지 않아네. 28파운드예요. This way up? Thanks. 28파운드인데요. 아, 파운드란다. 유로네요. 몸에 더럽게 비싸네. 오, 샵도 이렇게 있네요. 이 샵은 나오면서 봐야 되겠다. 뭐 살 게 있겠냐면서도 28유로의 값어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한번 좀 보고. 이쁘게는 만들어 놨어요. 1층도 그렇고 이렇게. 와우. 아, 이게 오크 배럴인데 더 이상은 오크 배럴에 넣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1963년도에 이미 오크통에서 브루잉하는 거는 멈췄다고 하니까 우리가 먹는 건 전부 다 이 철통에서 브루잉된 기니스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오크통에서 만들었던 기니스를 먹어보고 싶기는 하네. 기니스 맥주의 원료가 되는 아이리시 보리입니다. 이게. 보리를 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네. 이게 호비라는 거구나. 호비 도대체 뭔가 매번 나는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호비 이 맥주의 밸런스하고 기니스 어떠한 맛을, 풍미를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니스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홉은 맥주에 다 들어가니까. 기니스 보리를 로스팅하는 온도가 232도랍니다. 보리 로스팅은 232도에서 하는군요. 기니스 맥주가 크리미하게 그 위에 거품이 올라가는 게 이 니트로존 질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라고 놔두네요. 기니스 한잔 마셔봅시다. 조그만 거지만 기니스를 여기서 다 한 잔씩 세워놓고 테스팅을 하는 모양이네. 이쁘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여기가 그 유명한 그라비티 바군요. 기니스 맥주 마시면서 더블린 시내를 보는 이렇게 생긴 거군요. 이 티켓이 있으면 기니스를 한 잔 여기서 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잔 마시려고요. 따른 다음에 60초 동안 얘가 거품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꽉 채우나 봐요. 이게 기니스를 따르는 법이군요. 저렇게 45도 각도로 처음엔 받다가 세워서 이렇게 완전히 놔둔 다음에 60초 후에 더 탑업을 한다는 얘기네. Cheers, man. 저도 여기서 맥주 한잔 마십니다. 이렇게 기니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마시기가 좀 심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28유로에 맥주가 한 잔 포함되어 있다니 고맙긴 하네. 혼자서 마시니까 재미는 없네요.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뭐 마셔야죠. 샌 패트릭 대성당이네요. 샌 패트릭이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이라서 샌 패트릭 데이라 그래갖고 3월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무슨 행사인 것 같더라고요. 템플바 거리입니다. 이 강을 따라서 쭉 놓여있는 이 펍들이 유명한 곳이라서 아일랜드에서 굉장히 이름난 곳인데, 오늘은 기니스 한 잔 마셨고 여기서 뭐 한 잔을 더 마셨다간 집에까지 갈 자신이 없어요.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더블린을 관통하는 이 강이 이 리피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주변에 있는 이렇게 쭉 음식점들과 바 이런 게 되게 유명한데 굉장히 이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바들이 밀집되어 있어갖고 골라다니는 맛도 있기는 하겠네요.